어딜 가든 그 가게 사장님한테는 사지 마라. 이거 진짜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이런 말 조심하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위험합니다. 유튜브 친구분들 안녕. 파헤쳐주는 꿀성대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물건들을 사기 위해 나의 소중한 돈을 소비하죠. 그럼 그 소중한 돈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우선 영상에 앞서 모든 사장님들이 이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해당되지 않는 사장님들은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짜잔!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세일! 장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사라는 게 이윤을 남기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누구나 그 원가에 살려면 본인들이 그 장사를 하고 있어야죠. 하지만 악덕 사장들이 꽤 많아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 역시 장사 경험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주위에 장사하는 지인들도 많았고요. 여러 장사꾼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장사꾼에게 눈탱이 안 맞게 조심하는 방법입니다. 출발, 렛츠고! 첫째, 스몰 토킹을 조심하라.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공감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내면서 대화형 최면 기법을 쓰는 경우죠. 말이 어렵나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아니, 물건 사러 갔으면 침대면 침대 이야기, 핸드폰이면 핸드폰 이야기를 해야죠. 우선 좀 더 비싼 거를 팔기 위해서나 팔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경우 이런 방법을 쓰죠. 일상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믿음과 신뢰를 주는 거예요. 이래도 어렵나요? 그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우, 날씨 더우시죠? 그러니까요. 역대 최고의 폭염이라는데 이런 날 나오셨네요. 제가 잘해드릴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아우, 싸게 해주셔서 너무 미안하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저도 더운데. 다 사람이 살고 사는 게 그런 거죠. 대신 손님이나 많이 소개해주세요. 등등. 그리고 손님이 중간에 상담하다가 비싸서 안 사려고 하는 뉘앙스를 비추면 또 가벼운 비유나 말장난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기계값 안 나가고 살 수 있는데 굳이 한 달에 5,000원씩 푸는 걸 내밀어요. 왜냐? 그게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요. 그럼 또 말장난을 합니다. 어머니, 남편분과 자식들한테만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요. 어머니도 이렇게 멋지신데요. 어머니도 당당하게 이번 기회에 장만하세요. 제가 싸게 드릴게요. 어머님들 커피 한 잔씩 사 드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만 안 드시고 어머님한테 투자하시라고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쓰는 법 어려우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고요. 저도 매장에서 심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요. 왜냐? 되게 어머님들은 자식들이 나이가 들수록 알려달라고 하면 잘 안 알려주고 귀찮아하고 친구들이랑 놀러가고 무시하고 짜증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한 남편은 결혼 생활을 오래되고 회사 생활에 지쳐서 시큰둥하게 대하고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어머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또 이용하는 겁니다. 인정해드리면서 자존감도 올려드리는 것 같으니 고맙기도 하고 넘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쓸데없는 대화는 삼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둘째, 어딜 가든 그 가게 사장님한테는 사지 마라. 이거 진짜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차라리 직원들이 더 싸게 해줘요.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더 깎아드리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직원이 무슨 힘이 있냐, 사장이 있지, 이런 단순한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세요. 왜 사장입니까? 그 매장을 운영하고 애들 월급 주고 매장 월세 내고 전기비, 관리비, 세금 등등 유지하면서 지키려면 마진을 남겨야 되거든요. 단 더 오래 했기에 능글능글하게 말도 잘하고 깎아주는 척 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어떤 어머님한테 처음에 20만 원을 깎아드렸는데 되게 도도한 표정으로, 그래서 사장님은 언제 오세요? 전 사장님한테 사려고요. 3일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싸게 드리는 거라고 해도 속이 경이끼예요. 그래서 막판에 아싸리 던져버려서 40만 원까지 제가 더 빼드렸습니다. 그래도 안 사요. 결국 그 아줌마는 내 친구인 사장한테 10만 원만 싸게 사서 30만 원 손해보셨죠. 그래도 좋다고 웃으면서 나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바보죠. 셋째, 단골일수록 조심하라. 이거 진짜 더 팩트입니다. 핸드폰, 안경, 옷 등등 진짜 많이 남는 것들이죠. 왜냐? 단골은 어차피 나한테 사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더 남겨 먹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단골이라고 더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요. 사람이 심리상 안정되고 믿음이 가니까 단골로 가는 건 알겠는데 아무도 믿지 말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아, 그리고 누가 내가 여기 단골이라 소개해줄게 이런 말 조심하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위험합니다. 내 단골을 저 가격에 줬으면 그 사람도 비스무리하게 팔아야 하거든요. 그럼 뭐다? 둘 다 눈탱이다. 사람이 아는 것만 보인다고 그 당시에는 그 가게만 보이다 보니까 같은 종류의 다른 가게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홀려서 계속 당하는 거죠.
넷째, 과한 호의와 친절을 조심하라. 이건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겹쳐 있으니 짧게 말씀드릴게요. 뻔하죠. 동네 장사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래요. 괜히 뭐 오늘은 왜 이렇게 이뻐 보이시냐, 옷이 고급스럽다, 참 저의 어머니에 비해 동안이시다, 이런 패드립도 날리면서 비결이 뭐냐, 사장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저도 어머님 같은 참한 분이 저희 장모님이셨으면 좋겠네요. 아이들 교육은 어찌 그리 잘 시키셨어요. 등등 기분 좋은 이야기들 뱉어가면서 가격은 뒷전이 되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내지는 10대 아이들도 상대하기 쉬워요. 그 아이들이 커서 된 게 난데 그때 바라고 원하는 말과 심리를 아는 거죠. 그럼 동네 형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어머니가 안 사준다고 해도 꼬장을 부려서 모시고 온 다음에 결제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원가 1,000원짜리를 15,000원에 걸어놓고 지나가다 잠깐 들리시면 그냥 깁니다. 그럼 사람들은 우와 이걸? 그러면서 더 충성을 맹세하게 되고 슈퍼 단골이 되는 거죠. 다른 곳은 15,000원이 아닌 5,000원에 걸어놓고 팔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살 물건을 확실히 정해서 가라. 예를 들어 삼성을 살 거면 그거에 대해 알아보고 가서 삼성 종류만 보면 돼요. 근데 LG나 다른 제품을 소개하면서 장점들을 떠들어댑니다. 그럼 사람이 혼동이 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꼬실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날 마진이 더 남으니까요. 우리가 가디건이면 가디건을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디건에 어울리는 바지랑 신발이랑 외투랑 등등 끝도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요. 조금만 부지런하게 알아보고 가면 인테이까지는 절대 안 당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당할 수밖에 없죠. 전문가를 이기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날 마진이 얼마인지 일반인들은 알 방법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오늘의 결론. 구독 누른다고 돈 안 드는 거 다들 아시죠? 우리 잘생기고 이쁜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장사 한번 해봤습니다.